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1월 4일 오후 4시 46분입니다. 2014년의 세월호 사고, 그리고 지난 29일의 이태원 압사 사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한국 언론이나 정치인들은 누구에게 책임을 씌울 것이냐 하는데 아주 집중적으로 캐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시각이 대충 이렇습니다. 말하자면은 그런 사고는 당연히 예견할 수 있었는데 막지 못했다, 이런 전제를 깔고 합니다. 그리고 그 책임자들이 사소한 실수한 것을 다 그 비극과 연관시켜서 당신이 그때 이랬으면은 사람들이 살 수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일종의 마녀 사냥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에 딱 걸려버리면은 정말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 때 172명을 구출한 해경 123정 정장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가지고 징역 3년을 살고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미국 같으면은 그 사람 훈장 받아야 합니다. 배가 급속도로 넘어가는데 30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가지고 바다로 뛰어든 사람 막 건져 올렸는데 172명을 건져 올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비판하느냐? 왜 배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다 살려내지 못했느냐, 이런 식입니다. 배가 1시간 만에 거의 다 전복이 되어버렸는데, 절벽처럼 기울고 있는데 거기에 올라가서 활동할 수가 있습니까? 우선 뛰어내린 사람 구출하기도 급한데, 지금 이태원 사고에서도 이런 마녀 사냥 경향이 조금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냉정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전지전능한 입장에서 보면 안 됩니다. 지나간 일이야. 다 누구든지 이러쿵저러쿵 논평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경찰은 지나간 일을 가지고 상대한 게 아니라 그때는 무엇이 닥칠지도 모르는 불명확한 상태에서 여러 가지 결정을 하게 되어 있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인간에게 하나님 같은 초능력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런 점에서 요사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그리고 윤희근 경찰청장, 그리고 용산 경찰서장이 아주 곤혹스럽게 몰리고 있습니다. 물론 112에 신고된 그 일종의 구조 신고라고 봐야 되죠. 이 큰일 나게 생겼습니다. 압사 당할 지경입니다라는 절박한 그 전화 내용만 듣고 있으면은 경찰이 뭘 했느냐, 당장 뛰어가서 통제를 했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그 파출소, 이태원 파출소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으면 수백 통의 그런 신고가 있었다, 인원은 30명밖에 안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왜 경찰 기동대를 10만 군중이 모이는 이태원에 배치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파출소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섣불리 누구한테 속죄양의 역할을 맡기기 전에 우선 상황을 좀 냉정하게 봐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윤희근 경찰청장이 이태원 헬로윈 참사가 발생한 29일 서울이 아닌 충북 지역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이분은 충북 청주 출신입니다.
오늘 경찰청은 이태원 사고 당시 경찰청장은 국정감사 등으로 미뤄온 개인 일정으로 충북 지역을 방문해 오후 11시쯤 취침한 상황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윤 청장은 오후 11시 32분쯤 경찰청 상황담당관으로부터 서울 용산 이태원 일대 인명사상사고가 발생했다는 문자를 받았지만 자고 있었으니까 확인하지 못했고 11시 52분 상황담당관이 건 전화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밤 12시 14분에서야 상황담당관으로부터 전화로 상황을 보고받고 5분 뒤 서울경찰청장에게 총력 대응 등의 긴급 지시를 내렸다는 겁니다. 이것만 이 기사만 읽어보면은 아니 지금 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왜 지방에 갔으며 왜 그때 자고 있었느냐 이렇게 문초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윤 청장이 이런 사고를 예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이분을 위해서 변호를 한다면은 이게 업무 시간 중도 아닙니다. 그리고 고향에 내려간 게 뭐 불법도 아닙니다. 그리고 밤 12시를 넘어서 잠을 자고 있는 게 이게 무슨 따질 문제도 아닌데 일이 이렇게 되고 보니까 이제 이게 언론의 집중 공격을 받고 있게 되었다. 그런데 이럴 때는 냉정하게 뭘 기준으로 생각해야 되느냐. 이 경찰청장의 행동이 살릴 사람을 죽였느냐. 이걸 가지고 기준을 해야 됩니다. 그럼 그때 전화를 받았으면은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살릴 수 있었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이때는 이미 상황 끝입니다. 10시 15분에 압사사고가 났는데 대부분이 현장에서 심정지 상태로 사망했습니다. 심폐소생수술로 살려낸 사람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 2시간 뒤에 상황을 알았다고 한들 윤희건 씨가 할 수 있었던 조치는 실질적으로는 별로 없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래는 윤희건 경찰청장의 이태원 참사 당일 시간대별 행정 이렇게 해가지고 언론이 또 시간대별로 이렇게 따집니다. 자, 그건 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용산서장이 지금 또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이런 큰 사건이 나면은 우선 사고 수습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우선 현장 조사를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걸 형사적으로 다룰 거냐 하는 것을 판단하는데 우리는 이 사건이 나자마자 수사부터 먼저 하고 있습니다. 조사에 근거해가지고 수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수사가 먼저 들어가면은 이게 사실이 왜곡될 경우가 있습니다. 수사 대상에 오른 사람은 그 불리한 증거를 숨기는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제발 이런 큰 사건이 났을 때 그 국민이나 국가나 공무원이나 정치인이나 언론인이 평상심으로 인내심 있게 대처해야 합니다. 이게 선진국과 후진국을 가르는 겁니다. 타이타닉호 침몰 사건이 났을 때 영국은 이걸 형사사건으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냥 행정적 사건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앞으로 더 보완해야 할 거는 뭐냐 이런 식으로 다뤘습니다. 타이타닉호의 선주는 그때 침몰된 배에 타고 있었는데 탈출을 해서 살았습니다. 이 사람도 뭐 감옥에 간다든지 그런 거 없었어요. 이 사람은 영국 상류층에서 매장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또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에 대한 수사가 벌써 시작되었습니다. 와, 빠릅니다. 이 류미진 총경은 이태원 참사가
이태원 사고가 일어난 지난달 29일 서울 시내의 야간 긴급 상황 대응을 1차 총괄하는 서울경찰청 112 치안종합상황실 상황관리관으로 근무했습니다. 이날 오늘 경찰청 특별감찰팀은 두 사람에 대해 업무를 태만하게 수행하고 보고를 지연한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이들을 특별수사본부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전 용산경찰서장 이임재 총경에 대해서는 사고 현장에 늦게 도착하여 지휘 관리를 소홀히 했고 보고도 지연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했습니다. 이 임재 총경 용산경찰서장으로 있다가 최근에 대기 발령됐습니다. 이분은 지난 29일 용산서장으로서 용산 일대의 집회 대응을 지휘한 뒤에 용산 삼각지의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가 9시 30분쯤 첫 상황 보고를 받고 식당을 떠났다고 합니다. 감찰팀은 이 총경이 오후 10시 40분쯤 이태원 근처에서 하차했으며 이어 오후 11시 조금 넘어 이태원 사고 현장에 도착한 점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사고는 그날 오후, 그러니까 29일 밤 10시 15분에 발생했습니다. 감찰팀은 이 총경이 식당을 떠나 사고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1시간 30분 동안 상황 지휘를 한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차가 막혀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을 대충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차를 타고는 접근할 수 없으니까 차를 내려서 걸어갔다는 이야기죠. 그 사이에 현장 지휘를 못했다. 이 부분은 잘못이다. 이런 뜻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특수본은 이 총경이 직무상 의무를 방기하고 의도적으로 상황 대처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를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건 좀 너무 의도적으로 상황 대처를 하지 않았을까요? 불가피하게 그렇게 된 거 아닐까요? 왜냐하면 모든 범죄는 고의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의성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특수본은 용산서장이 오후 10시 20분쯤 현장 지휘를 시작했다는 용산서의 당시 상황 보고가 허위로 작성됐을 간 의혹도 규명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문제가 됩니다. 10시 20분에 현장 지휘를 시작했다는 걸 사후적으로 만들어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했다면 그 부분은 문제가 됩니다. 한편 류미진 총경은 사고 당시 서울청 내에서 상황실이 아닌 자기 사무실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가 상황실 팀장으로부터 이태원 참사 보고를 받은 것은 오후 11시 39분이었다는 게 지금 조선닷컴의 보도입니다. 상황실이 아닌 자기 사무실에 있었다? 그럼 이 사람은 상황실장이니까 반드시 정위치가 상황실이어야 하느냐, 아니면은 자기 사무실에서 상황실을 통제하면 안 되느냐 하는 건 나중에 따로 시비를 가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임재 당시 용산경찰서장의 이 시간대별 행적을 보면 이렇습니다. 오후 9시 30분 이전에는 삼각지역 인근 집회에 대한 대응을 지휘를 했고요. 그러면 오후 9시 30분에는 삼각지 지역에 있는 인근 식당에서 이태원 상황 관련 보고를 받고 차를 타고 현장으로 출발했는데 1시간 10분이 걸려도 도착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게 안 막히면 거기서 오는데 한 10분밖에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1시간 10분, 오후 10시 40분까지 1시간 10분을 차 안에서 지냈다는 겁니다. 그럼 차 안에서 지휘를 해야 되는데 요걸 하지 않았으면은 이것은 상당히 좀 실수한 것이 되지만 그게 무슨 형사처벌 대상이야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걸어서 이태원에서 차에서 걸어가지고 현장에 도착한 것은 밤 11시였다.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1시 34분 사고가 나고 나서 1시간 한 20분 지나서 김광호 서울청장에게 첫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좀 늦습니다. 예, 차를 타고 오면서 거기서 충분히 전화를 할 수 있었는데, 그리고 밤 11시 36분에 서울청장에게 상황을 보고를 했다. 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은 당시에 이태원 상황이 대충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 해밀턴 호텔 옆에 있는 골목은 제가 가보니까 언론에 보도된 것보다도 더 작게 보였습니다. 길이가 한 40m, 폭이 한 3m 되어 보였습니다. 그러면은 40 곱하기 3 하면은 120평방미터인데 거기서 약 350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156명이 사망하고 한 180명이 다쳤습니다. 어떻게 요 좁은 공간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깔릴 수 있었을까? 참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120평방미터에 한 1000명 정도 되는 사람이 몰려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1평방미터에 한 7명, 8명이 딱 콩나물 시루처럼, 콩나물 시루에 콩나물처럼 입추의 여지 없이 딱 뭉쳐져 가지고 옴짝달싹 할 수 없게 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호흡 곤란으로 심장 정지가 서 있는 상태에서도 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 상태에서 죽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거죠. 근데 그 상태에서 어떤 계기가 있어 가지고 앞으로 우르르 넘어지니까 그게 한 겹, 두 겹, 세 겹, 네 겹 이런 식으로 사람이 시루떡처럼 쌓이고 쌓여서 사망이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고가 난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또 이런 사고는 아마 세계에서 처음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압사 사고라기보다는 미국 언론이 보도하듯이 밟혀 죽는 그런 사고가 아니라 크러쉬입니다. 양쪽에 끼어가지고 압착 사고입니다. 크러쉬, CRUSH. 그런 사고다 이겁니다. 그런 사고가 났는데, 자, 구조하려고 하니까 그 주변 인도고 차도고 뭐고 해가지고 사람들로 꽉 차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서장도 그 인파를 뚫지 못하고 그 근처에서 내려가 걸어갔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 인파가 많이 몰렸느냐. 그래서 따진다면은 이런 10만 인파가 그 좁은 곳에 몰리는 것은 예상을 했었어야 합니다. 예상을 했었다면은 경찰력이 포진해가지고 그것도 한두 사람이 가서는 말 안 듣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기동대를 보내가지고 차량 통행과 이 골목, 인도 통행을 통제했었어야 된다 하는 것은 사후적으로 우리가 비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그 자리에 그 사고가 나는 걸 예견하고 왜 막지 못했느냐 하는 추궁은 앞으로 신중하게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